이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뭐 분통이 터지는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불륜을 저지르는 불륜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상간자하고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불륜 배우자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은 개뿔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둘이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직은 잘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인생은요,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고, 이들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성징악이라는 말처럼 이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완전히 이 작살낸 이 불륜 배우자들, 이들이 당장은 힘들지 않더라도요, 항상 언제 불행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 불륜 배우자들 잘못되라고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 배우자분들 속 시원하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일을 하는 저로서는요, 이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그 삶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이 불륜을 저지르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 상간자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분들 역시도요, 자기 자신들이 이 사람과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간자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신의 삶이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집 생각이 무척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아무래도 온순하게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피해 배우자분들과 이 불륜 배우자들이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도 어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상담 다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벌은 세월이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의 일을 하는 저로서는 이 말이 마치 뭐 피해자분들 뭐 정신승리하려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라도 합리화시켜서 스스로가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다만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았어요. 종종 이제 과거에 이제 의뢰인이셨는데 저하고 이제 종종 이제 연락을 이제 주고받는 어느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요, 이제 아내가 이제 불륜을 저질렀어요. 당연히 이제 남편으로서는 그 불륜 사실을 알고 이제 난리가 났고 이제 부부싸움도 했겠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내가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일체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은 어떻게든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 아내를 사방팔방 찾으러 다녔지만은 어디에 어떻게 꽁꽁 숨었는지 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지나고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 아내분이 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장 송달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아내의 친정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정에서 그 소장 받고 이제 그 아내한테 연락을 했겠죠. 뭐 자기들끼리는 다 연락을 하고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남편이 찾으러 갔을 때만 연락 안 된다, 나 모르겠다라고 이제 딱 모른 척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이러한 사람이 과연 엄마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하고는 싸웠다 치자고요. 그래서 남편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집 나간 지 몇 년이 돼도 자기 아이들한테도 한 번도 연락을 안 합니까? 정말 좀 이 아내분이 약간 좀 소시오패스나 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았어요. 그냥 그만큼 냉정한 거죠.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어쨌든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아내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돈이 너무 없다, 양육비 못 준다, 그냥 이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들도 정말 이제 이 아내분이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조정하는 날 이 아내도 계속 똑같은 말로 나는 뭐 돈이 없다, 경제력이 없다, 줄 돈이 없다, 거의 뭐 보면은
양육비 못 준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은 안 됐고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판결에 또 위자료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살려고 가정 다 버리고 자식들까지 버리고 저렇게 집을 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무튼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아내는 최면 따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판결이 나고 소송은 끝이 났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고 딱하기도 해서 나 위자료 안 받을 테니까 이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아내가 그러면 위자료 안 받겠다고 각서 써달라 이렇게 하고 계속 그날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조르더랍니다. 각서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남편이 이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각서 써줘야 되냐 하고. 그래서 저는 써주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마음 편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라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각서는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분은 항상 걱정하겠죠. 언제 이 사람이 위자료 달라고 또 집행 들어오고 할 줄 모르니까. 최소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받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 수년이 지난 현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큰아이 친구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건강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이 남편도 자기 또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임종을 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큰아이가 아빠 나 거기 장례식장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이 아빠가 그래 가가지고 친구 많이 좀 위로해줘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냐 이제 라고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이가 느닷없이 이 아빠한테 아빠 담배 왜 안 끊어? 그리고 밀가루 음식 좀 먹지 말라니까. 그리고 이런 것 좀 먹지 마. 그리고 이런 것 좀 하지 마. 이러다가 아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아빠 걱정이 엄청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도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 이 녀석이 평소에는 자기가 담배를 피던 뭘 먹든 신경도 안 쓰고 있던 녀석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아빠 걱정을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식들 다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내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엄마 아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빠가 이 말을 저한테 하면서 그 말 속에는 흐뭇함, 그리고 왠지 모를 좀 뭔가 좀 어떤 뭉클함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 아빠가 저한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상간자가 아무리 이쁘고 잘났고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난 내 자식들의 부모 자리가 더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아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이 자식들이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인생의 성적표는 자식들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느 남편은요 평소에 폭행, 폭언도 아주 가끔씩 한 번씩 하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불륜짓거리를 하면서 살았어요. 이 아내는 그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또 어느 날 남편이 골프를 치면서 어느 또 유부녀를 알게 돼가지고 그 여자하고 또 그렇게 불륜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의 차를 막 뒤적뒤적 한번 뒤져봤는데 차 트렁크에서 조그만 박스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그냥 비아그라가 엄청 들어있더랍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의 여러 차례 불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아내도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됐을 법하지만 이는 단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편의 새로운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역시도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동안 아빠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엄마한테 엄마 이혼해 이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이제 아내도 이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이제 이혼 결심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상간녀하고 돌아다니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 아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잠자고 있는 아내 옆을 슬금슬금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아내가 뭐 미쳤습니까?
뻔히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는데 남편하고 관계를 갖게요. 그래서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너 이렇게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 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난 도저히 너 같은 여자하고 못 살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자신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새벽에 들어오고 그 지랄을 떨었는데도 아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 남편은 아내를 완전 무슨 호구로 알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정말 2, 3일 후에 정말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간단한 짐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랬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집을 나간 이유는 자기가 정말 이혼할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동안 참고 살았던 아내를 정말 호구로 본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 자신이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를 겁주기 위해서 자기가 한두 달 나가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나가는 행동만 이렇게 하고 해도 아내하고 아이들이 겁을 먹고 자기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붙잡았습니다.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아닌가 아니라 남편이 집을 나가고 하루 이틀 지나서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했대요. 애비가 집을 나가는데도 아무도 안 잡는 자식들이 어딨냐고. 근데 이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이 남편은요, 한창 그 골프 치면서 알게 된 그 유부녀하고 한창 재미가 붙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아내 눈치 안 보고 나가서 한두 달 엄청 그 유부녀하고 불륜 행위를 하고 놀려고 나간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슬금슬금 집으로 다시 들어올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짐을 싸가고 나갔을 때 몰랐을 겁니다. 그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을요. 일단 아내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저희 사무실에 계속 오시면서 자료 받고 하면서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나가고 나서 바로 이혼 소장 보냈습니다. 그 상간녀도 같이 함께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소장을 받고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찾아온 거죠. 하지만 이 아내는 이미 집 비밀번호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아빠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는요, 그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이제 아빠하고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명절이 됐던, 뭐 그 아빠 생일이 됐던, 무슨 날이 됐던 일체 연락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내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남편이 이 아내분한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지금 건강이 이래저래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대요.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로 막 면회가 오고 자식들도 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한테 자기가 너무 민망하고 좀 창피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한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이 그랬죠. 아니 그 많은 여자들 다 어디다 두고 왜 나한테 오라고 하느냐, 내가 왜 가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울먹이면서 내가 뒤늦게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미안한데 나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그랬는데 이 아내는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넌 받아줘도 넌 몇 개월 지나면 또 옛날 버릇 나올 거다, 이러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그랬대요. 그러면 애들이라도 좀 오게 좀 해달라 하고 또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아내분도 그랬죠. 내가 애들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컸는데 내가 가란다고 해서 가겠냐, 그리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한 데서 안 가겠냐,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해 봐라 라고 하고 이제 딱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요. 그래도 이 아내분이요, 그렇게 막 마음이 독하고 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너희들 한번 갔다 와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콧방귀를 피 끼면서 그러더래요.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신경도 안 쓰더랍니다. 아이들은요, 단순히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빠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라는 곳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아이들 역시 그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구성원인 아이들도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이 아빠의 무분별한 불륜 행위로 인해서요. 그래서 여전히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빠, 이 아빠를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아빠가 아프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아빠가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은 했지만 이 아빠는 정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우자와는 무촌입니다. 무촌. 사이가 좋아서 함께 살 때는요, 촌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깨끗하게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 또 무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살 때는 촌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아주 가까운 사이이지만 헤어질 때는 그만큼 냉정하게 끝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부부가 그러하듯이 함께 살아왔다는 증표는 남는 것입니다. 그 증표는 바로 자식들인 거죠. 불륜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러한 사실은 남게 되는 것이고요. 이는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무분별한 불륜 행위와 그리고 그 이후 뻔뻔한 그러한 행동들은요, 서서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러한 호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이러한 부모가요,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불려지는 이런 호칭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초적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피해 배우자한테도 잘못은 있어요. 그러한 뻔뻔한 불륜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자식까지 낳은 잘못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하지만 자식들은 조금의 잘못도 없어요. 이들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분수저는 고사하고 이건 그냥 불륜쟁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그 불륜 부모한테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 불륜 배우자가 받는 인생 성적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낙제점 인생 성적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륜 배우자들이요, 자식들한테 낙제점의 인생 성적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요, 정말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그 이후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숙연한 마음으로 비록 이혼은 했다 하더라도 이 자식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불륜 배우자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식들한테 존중받는 부모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보다 진한 이 피를 한 바가지를 부어도 티도 안 날 정도로 정말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식들한테요, 인생 낙제점 인생 성적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퇴학시켜버려야 돼요. 자신이 자식을 낳아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생은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아직은 상간자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얻어서 잘 살고 싶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상간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요, 나는 그만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도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치 고통을 못 느껴서 병이 깊어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건강한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쾌락에 이 감각이 둔해져가지고요, 여전히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이 분들이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쾌락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행복한데 내가 왜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행복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이 상간자와 불륜 행위를 하고 그 상간자를 선택한 것을 하나의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압니다. 그건 기회가 아니고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종종 자식들한테 외면을 당한 이러한 배우자들이 이 자식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자식들 원망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식들은 한쪽 부모를 힘들게 하고 이혼을 당했다는 이 이유 하나만 갖고 그 불륜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로는 이 부분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과 상간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자식들한테도 외면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식들한테 받는 인생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끝.